백상열 변호사는 바보다. 바보다. 바보야. 일단은 모욕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바보. 누가요? 지금 저를 혹시 이거는 편집? 네? 네. 시민에게 힘이 되는 JBC 전남방송 시사법률대담 25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레카라는 단어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흔히 도로에서 고장이나 사고로 인해서 차량이 움직일 수 없을 때 현장으로 출동하는 차량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 레카라는 단어와 관련된 사건이 화제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구독자 수가 1000만 명이 넘는다는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서 돈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유튜버들이 바로 사이버 레카였다고 합니다. 오늘은 사이버 레카에 대한 수사와 처벌에 관련해서 우리 법무법인 백의 백상열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사이버 레카가 어떤 뜻인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사이버 레카라는 유튜버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설명해 드릴 텐데, 우선 유튜브 자체를 통한 범죄, 그리고 다음으로 유튜브를 매개로 해서 저지르는 범죄로 나누어 설명드린 다음에 향후 보완해야 할 사항 등에 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라는 존재 자체가 이제 앱이 정말 우리의 생활들과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컨텐츠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 사이버 레카라는 단어가 여기서 좀 나온 것 같아요. 어떤 뜻인가요? 그러니까 결국 그 오프라인 공간이 아니고 온라인 공간이죠. 대표적으로는 유튜브 같은 곳에서 사회적으로 이슈, 화제가 되는 다른 사람의 사고, 그다음에 잘못, 단점 등을 영상으로 발표해서 공론화하고, 또 이를 통해서 조회수를 올려서 수익을 챙기는 사람을 뜻하는 신조어가 사이버 레카입니다. 일단 그런데 그 게시 목적이 정확한 정보 전달에 있지는 않잖아요. 뭐냐면 관심 끌기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고, 그러한 의도 때문에 대부분 내용이 일단 자극적이죠. 또 내용 일부는 과장되어 있고 또 심지어 허위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유튜브 자체를 이용해서 저지를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유튜브 자체를 이용한 범죄는 유튜브에 나오는 내용이 범죄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명예훼손, 모욕이 있을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명예훼손은 어떤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 그런데 모욕은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 또 경멸적 감정의 표현. 또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그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을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만약 허위사실이면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바보다. 바보야. 유튜브,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은 일반 형법보다 가중처벌되는데, 그것을 규정해 놓은 법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상당히 긴 내용이네요. 네,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게 두 번째 하나 더 있었어요. 유튜브를 매개로 저지를 수 있는 범죄가 또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범죄가 공갈죄인데, 공갈죄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이를테면 때리거나 또 협박, 위협해가지고 어떤 불이익을 너한테 줄 수 있다. 그걸 이제 협박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재물 등을 받는 것을 공갈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번 찌양 사태에서는 일부 그 사이버 레카들이 구독자 수 많고 조회수가 많은 유튜버들이었잖아요. 그게 하나의 어떤 사회적 권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미 게시한 영상 등을 내려주겠다. 근데 돈을 주라.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돈을 주지 않으면 이걸 계속 올려놓겠다. 이거잖아요. 그게 위협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돈을 뜯어낸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아직 영상은 안 올렸는데 우리한테 이런 제보가 들어왔다. 뭐 탈세를 했다든지 뭐 이런 등으로. 네. 그래서 돈을 주지 않으면 영상을 만들어 올리겠다. 예.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위협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공갈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협박이란 게 상대방한테 어떤 불이익이나 해악을 얘기해서 상대방을 공포심에 빠지게 하는 경우를 말하니까요. 정말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 하나 또 문제된 게 강요죄입니다. 강요죄. 예. 강요죄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폭행이나 협박을 해서 어떤 사람이 이런 권리가 있어서 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하거나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안 해도 되는데 하게 만드는 거. 그 말은 법적으로 얘기하면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데 이번에 그 유튜버 찌양 사건에서 이런 범죄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버 레카가 유튜버 찌양한테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운영하는 식당이 있는데 이것을 홍보해 주라. 그렇지 않으면 그 제보 들어온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게시하겠다. 그러면 찌양이 그 식당을 홍보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네. 그런데 위협을 당했잖아요. 뭐 탈세 등을 방송으로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홍보를 했고 결국 협박을 받아서 의무 없는 일을 했으니까 그게 강요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다른 것도 더 있을 수 있는데 최근에 문제된 대표적인 유형만 말씀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그 가해자하고 그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불법적으로 알아내서 그것을 남편인 유튜버한테 알려주고 남편인 유튜버가 소위 유튜브를 통해서 신상을 깐 겁니다. 신상털이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뭐 비록 잘못이 있다 해도 일단 20년 전의 것이고 또 현재는 다 나름의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그중에 어떤 사람 뭐 결혼까지 앞두고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그 피해를 봤었는데요. 그러면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예. 유튜브를 이용한 그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폐해는 날로 심각해져 왔습니다. 유튜브에 언급된 대상자가 시달리다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까지 여러 차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에 따라 이러한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을 심지어 그 혓바닥 살인자라고까지 부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는 범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처벌이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에 그쳐왔고 또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이 사실상 사이버 레카를 방조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사이버 레카 범행이 사실상 인격살인과 같이 죄질이 불량한 점을 감안해서 가급적 벌금형으로 처벌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벌금형으로 처벌을 한다 하더라도 벌금 액수를 높여서 처벌을 하는 식으로 실무적인 개선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또 결국 이러한 방송을 하는 자체가 그 목적이 수익 창출이잖아요. 영리적인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송을 통해서 얻은 경제적 이익 전액을 몰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 개정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하루빨리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이버레카의 개념과 또 사이버레카 관련해 저지를 수 있는 범죄와 더불어서 향후의 보안 사항 등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100의 백상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